오늘은 중이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감기가 걸린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의심을 해볼 만한 질환이 오늘 이야기드릴 이제 중이염입니다. 오늘은 중이염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 되고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. 일단은 귀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밖에서부터 있는 요 공간까지를 웨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고막이 있죠. 고막을 울리면은 요 이소골을 따라 가지고는 이 뇌까지 전달이 되면서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. 요 가운데 비어 있는 요 공간을 중이라고 불러요. 그리고 요 전정화호가 있는 요 공간을 우리가 뇌라고 부르고요. 이 중이는 유스타키오관에 의해서 코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공기가 바깥쪽 공기와 안쪽 공기의 압력이 이게 비슷해야지 귀가 좀 소리도 잘 들리고 편안한데요. 우리 비행기 타셨을 때 갑자기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귀가 꽉 막힌 것 같은 기분 들 때가 있죠. 이 웨이와 중이의 압력이 맞지가 않아서 그러는데요. 그때 뭐 잠깐 하품을 한다든지 뭔가 침을 꿀떡 삼킨다든지 그러면 요 유스타키오관이 열리면서 요 압력이 또 다시 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중이염이라는 거는요, 알러지성 질환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요 유스타키오관의 점막이 부어버려요. 그러면서 여기가 꽉 막혀버립니다.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음압이 생기면서 삼투력이 이제 가득 차게 되겠죠. 그러면서 요 안에 있는 염증이 계속 잘 빠지지가 않고 오랫동안 이제 염증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걸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죠. 일단은 증상은 급성기 때 첫날 되게 많이 아파요. 엄청나게 이제 귀가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통증이 자연적으로 가라앉는 게 좀 정상적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가 마치 비행기 타고 올라갔을 때 뭐가 꽉 막힌 느낌 같이 이렇게 귀가 꽉 막힌 느낌이 나고 귀에서 좀 소리가 나거나 약간 좀 이렇게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증상들이 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초반에는 좀 열이,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겠죠. 이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은 귀에서 이제 농이 뭐 흘러나온다든지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이게 심해지면 이제 고막이 찢어지면서 안쪽에 있는 고름들이 쭉 흘러나오게 됩니다. 하지만은 뭐 그렇게 안심하셔도 돼요. 고막은 찢어지더라도 쉽게 또 자연적으로 복구가 되니까 안쪽에 있는 농이 다 흘러나오고 빠져나오고 그러고 압력이 빠지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좀 잘 복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좀 욱신욱신하는 그런 종류의 귀 근처에 그런 두통으로 이제 호소가 되기도 하죠. 일단은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훨씬 더 잘 생겨요. 이유가 아이들은 감기가 자주 걸리죠. 왜 그럴까요? 아직 성인만큼의 면역력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보통 한 6개월까지는 아이들이 감기에 안 걸리다가 6개월까지는 엄마 몸속에서 받은 선천적인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들어요.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후천적으로 자기가 면역력을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선천적인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감기도 좀 자주 걸리고 그리고 중이염도 좀 잘 발생이 될 수가 있죠. 한 만 7세 정도까지는 이렇게 잦은 감기를 앓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. 특히나 한 2, 3세 정도 사이에 특히나 좀 잘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스타키오관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, 거의. 그래서 코 안에 있는 염증이 이 귀를 따라서 흘러들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.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코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염증들이 귀까지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은 좀 드물죠. 그래서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많이 나잖아요.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 콧물 흘리면 어떻게 해주세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애야 흥 해라 흥 하고 자꾸 코를 흥 풀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흥 풀면은 그 압력 때문에 귀 속으로 이렇게 코 안에 있는 염증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콧물을 흘리면은요, 잘 빨아주세요. 이렇게 약국 같은 데 가면은 콧물 빨아들이는 기계 같은 거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넣어가지고는 코를 좀 빨아주면은 그러면은 귀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빠져나오겠죠.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. 저도 아이들 키울 때요, 저희 아이들 콧물 흘리면은 제가 직접 입으로 대고 입으로 쪽쪽 빨아주고 키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이염 같은 거 한 번도 앓지 않고 그렇게 잘 넘어갔는데, 중이염을 자주 앓는 분들 아이들 키우는 걸 보면은 자꾸 이제 코를 풀게 하는 아이들은 원래 코 계속 흘려요. 콧물 흘리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. 계속해서 몸에 면역력이 자리 잡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. 여러분들 국민학교,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가 뭐 줘요? 주머니에다 이렇게 손가락 손수건 하나씩 주죠. 왜? 콧물 흘릴 때 닦으라고. 근데 요새 초등학교 가보면은 콧물을 흘리는 아이들,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다 이비인후과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콧물 나면 큰 문제라도 생기는 줄 알고 자꾸 항생제 먹이고 콧물 날리는 약을 먹이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게 훨씬 좀 지연이 되고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. 일단은 중이염이 좀 의심이 될 때는 간단하게 이제
거미경을 가지고 귀 속을 들여다보고 고막 상태를 보면은 중이염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정상적인 고막은 이렇게 뽀얗게 진주빛깔로 예쁘게 생겼어요. 근데 급성 중이염, 화농성 중이염이 생기면 이렇게 고름이 차 있는 게 약간 바깥쪽으로 부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. 선출성 중이염이 생기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. 그러다 이렇게 이런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해서 이런 사진들과 증상을 비교해봐서 지금 중이염 상태구나라는 거를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.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중이염이 생기면은 무조건 이제 항생제를 좀 줘요. 근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왜냐하면 바이러스성 질환이라 그랬잖아요. 알러지성 질환이고 그리고 박테리아에 의했을 때는 항생제가 좀 듣겠지만은 나머지 질환이 원인이 되었을 때는 항생제 잘 듣지는 않는데 항생제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죠.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, 유산균들까지 싹 죽어나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좀 더 많이 저하가 되고 일단은 중이염은 당장은 증상이 개선될지는 몰라도 훨씬 몸은 이런 게 더 걸리기 쉬운 환경들로 자꾸 바뀌어 가요. 이게 만성화가 되면은 이제 고막에 천자를 해가지고 안쪽에 물을 뽑아내거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급성기 때 좀 잘 관리를 해서 만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. 항생제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제 중이염 아이들이 가끔 오게 되는데 항생제보다 훨씬 더 잘 들어요. 현기영교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풍열증이라는 증상에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. 중이염이 이 현기영교탕에 의해서 좀 케어가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항생제하고 서로 비교를 해본 논문들도 있는데요. 항생제가 한 일주일 걸릴 거를 현기영교탕을 쓰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증상이 개선이 되고 합니다. 그래서 보험약으로도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좀 잘 됐고요. 만성화가 돼가지고는 좀 이제 오랫동안 문제가 있을 때는 좀 청열 해독을 시키거나 체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종류의 약들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투약을 하면은 이제 점점 몸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극복을 해나가게 되죠. 일단은 중요한 게요. 항생제 같은 걸로 치료를 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자주 문제가 생기지만은 한방적으로 치료를 했을 때는 조금은 더디더라도 한 번 좋아지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점점 좀 덜 아프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. 해서 되도록이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중이염은요. 대부분 저절로 좋아져요. 감기처럼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데 너무 중이염 있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걱정해가지고 막 오히려 이런 메시브한 치료를 하는 게 너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일단은 평소에 코가 좀 안 좋은 아이들이 중이염까지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염이 있거나 그러면은 코 세척도 좀 해주고요. 코 안에 이런 염증들, 점막이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자가 관리를 해주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죠. 일단은 아이들,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중이염이 많이 생겨요. 너무나 흔한 질환이죠, 아이들한테는. 그래서 6개월까지는 좀 모유 수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혹은 분유로 수유를 하더라도 아이를 이렇게 눕혀놓고 하지 마시고요. 아이 머리를 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만 수유 중에 이렇게 귀 속으로 수유가, 이런 분유가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가 있고요. 간접흡연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발생 빈도가 높다 그래요. 그래서 간접흡연을 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. 되도록이면 이제 중이염이 자꾸 반복적으로 걸리고 감기가 자꾸 반복적으로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일단 당분간은 이런 어린이집이나 배다리 보육시설을 좀 피해주는 게 좋고 손을 자주 씻는 게 아이들이 이런 감기를 좀 덜 걸리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죠. 그리고 아이들이 체력을 좀 잘 유지할 수 있게 충분히 자고 체온 유지를 좀 잘 할 수 있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감기를 좀 평소에 예방할 수 있게 이렇게 몸에 체력을 보강을 해주는 그런 치료들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